박미TV의 부동산 클럽. 오늘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또는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좀 일주일 동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생방송 때 또 얼굴을 보이면서 함께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스케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방을 못했고요. 어찌됐든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경제 회복 멀었다. 돈 풀기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 추가 부양을 했던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90조 원을 투입하기 시작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또다시 1조 9천억 달러짜리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17일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경제 여건이 현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완전 고용 2%와 장기 물가 상승률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돈을 뭐 이렇게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들이 이렇게 막 풀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지 않습니까? 빚은 계속 내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만둘 때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빚은 계속 내가지고 경기가 이게 돌아가는 척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안 돌아가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다 망해 다 빠지고 거기다가 또 돈은 계속 주는데 그 돈이 1, 2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십조 원 이렇게 돈을 풀어 제끼고 있으니 이게 뭐 경기가 그렇다고 딱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드는 것이죠. 뭔가 자꾸 주고 했다 뭐 했다 또 풀고 뭐 하고 이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기존에 일하는 애들은 또 월급도 받고 이러면서 뭔가가 계속 움직이고 이자도 싸니까 뭐 자꾸 주식도 사고 뭐 영끌이다 정끌이다 하면서 계속 돈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매입하는 등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란 낙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일각에서 조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현 동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내용에 이날 회의록의 공개 이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해 1.3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티븐 로치. 이력을 좀 말씀드리죠. 2차 대전이 끝날 해인 1945년에 태어났고요. 뉴욕 대학교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브루킹, 여러분 아시죠? 브루킹 연구소.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미국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 이것에서 뭐 의장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연구소에서 일하다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가 됐고요. 특히 오일 쇼크가 나온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얼룩진 72년에서 79년 연준의 경기 전망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로 옮겨 아시아 부분 회장도 했고요. 지난해는 현재 예일대 교수로 지내고 있으며 이렇게 인터뷰 내용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골라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의 주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대가리 다 빼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929년 대공황 직전보다 높다. 현재보다 높았던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바로 2000년도 닷컴 거품 붕괴 직전이었고 현재 주가가 역사적 기준으로 고평가돼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죠. 제로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다른 중앙은행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본격화하면서 계속 더블딥을 경고했는데 역사를 보면 더블딥은 흔한 일이었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11번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 8차례가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더블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데 이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10년에 한 번씩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싹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롤링을 타는 모습을 봐서는 5년에 한 번씩 그러더니 2015년이 돼서부터는 5년 사이에 이게 2년 단위로 오름폭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딥이 되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FED 아까 얘기했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더블 딥에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을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게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년을 이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대비는 어떤 건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분은 달러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달러 안에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서 뭐를 휘어잡을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 안에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유동성을 계속 주입해 금융시장이 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계속 돈을 푸는 거죠. 예, 유동성을 해서 얘들아 그래 월급에 또 돈 가져가가지고 고기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 미국도 계속 이런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왜? 일자리도 끊어지고 우리가 지금 뭐 가게를 하거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서 보면 주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베이글도 굽고 치즈도 굽고 그 원래 구웠던 애들이 다 아르바이트도 있었고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살살 그냥 사가기만 하고 아니면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인건비를 줍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전부 내가 알던 그 주인들이 하이 하면서 뭐 먹을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나마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영업 그런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아들, 딸들이 지금 삐자를 굽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돈도 질러주고 하고 용돈 해라 뭐 해라 대출도 꽁꼬로 줄 테니까 뭘 해라 이렇게 계속 미국도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시죠. 이미 금리는 제로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더는 내릴 수 없다. 박미TV에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 더 내리다 마이너스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마이너스로 대출을 내면 돈은 빌려 쓰고 오히려 거꾸로 은행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더는 내릴 수 없다. 그 얘기는 바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모든 전문가들의 90%가 금리는 계속해서 이대로 2년 갈 것이다. 지켜보자. 두고 보자. 양적 완화도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팬데믹으로 미국 내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와중에 FED 연준이 3차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입니다.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주식 외에도 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처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달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내가 달러 지수가 3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과 작년 초만 해도 1285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1200 밑으로만 떨어지게 되면 1190원부터 떨어지기만 하면 좀 사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5%라니. 그런데 이분 얘기는 현재까지 약 12% 정도 하락했다. 예측은 분명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1971년 금태환 중단,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모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골치가 아프군요. 이후 30% 정도씩 하락하는 파동이 세 차례 일어났었다. 70년대 초반,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번 달러 가치 하락은 앞선 세 차례 약세만큼이나 나쁠 것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등에 대한 외국 투자가 늘어나곤 했다. 그런데 자산 시장에 충격은 없을까요?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도 줄 것이다.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FED, 말하자면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시장에 개입해 기정금리를 올려야 한다. 아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리가 올리기 시작한다. 아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감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자산 시장이 먼저 요동을 할 수 있다. FED가 상당 기간 긴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땡땡땡. 반면 공격적인 경기 부양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나라 사이에 더 나은 소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략적 경제 대화를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해마다 2차례 열었다. 반면 트럼프는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실적이 없죠. 맨날 그 쇼만 하다가 끝났죠.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개뿔 무슨 중국 하나도 압박 못하고 시진핑한테 끌려다니다 말았고, 아우 푸틴한테는 무슨 뒤에 꿍꿍이가 있었는지 도대체 푸틴한테 눈치만 보다가 끝났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더니 문재인하고 맨날 무슨 그리고 또 김정은하고 악수를 하더니 또 하는데 그 도움만 주다가 끝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데는 트럼프의 역할도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유명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그 다음에 스티븐 로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인 것은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냐, 과연 안 오를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작가니 뭐니 저에게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데 점수를 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부 잘난 척을 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입 다물고, 그게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그래도 자기가 뭘 따질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답을 줘야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준비에 있어서 올해 투자 가치에 꼭 들어가는 저의 포트폴리오는 달러의 완벽한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롬 파월 그리고 스티븐 로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나는 이제 내가 정말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부동산, 주식 막 거기에만 얘기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 좀 제발 부탁이야. 아우 정말 여기까지만 하다 진짜 힘들어 죽겠다.